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G7 정상회의 정상들, 트럼프와 무역 논의, 그리고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의 갈등이 끓어오르는 시점에 도달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미국 유력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G7 정상회의를 둘러싼 무역 협상과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에 관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보도는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닌 세계 경제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관세 논쟁과 주요국 간의 갈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시죠. 캐나다 엘버타주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이번 회담의 핵심 이슈 중 하나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주요국 정상들 간의 무역 갈등 완화 방안이었습니다. 일본, 유럽연합, 캐나다, 멕시코는 모두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총출동했는데요. 이들은 군사비 지출 확대나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등에서 일정 부분 양보하는 대신 미국이 부과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관세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와 직접 만나 무역 합의 도출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각기 다른 개념을 갖고 있다며 양국 간 입장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회담의 분위기는 긍정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 관세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합의가 없었고 두 정상은 G7 회의 이후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왜 이 문제가 중요한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관세를 무기화하는 전략을 고수해왔습니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에 가장 많은 철강과 알루미늄을 수출하는 나라들인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 나라에조차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 측은 이러한 관세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궁극적인 정책 목표를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관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국은 향후 30일 안에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데는 뜻을 모았지만 뚜렷한 돌파구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7월 9일까지 수십 건의 무역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 영국과는 일부 자동차 관련 협정을 체결했고 중국과는 사실상 휴전 상태의 협상에 도달했지만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은 아직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멕시코는 미국과의 철강 무역에서 흑자를 보고 있는 유일한 나라인데요. 미국 측이 관세를 부과할 정당성이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과 멕시코는 50%에 달하는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하는 방안에 대해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며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새 대통령과의 관계 강화 여부에 달려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는 일본과의 자동차 관세 협상입니다. 미국은 영국산 자동차 10만 대까지는 10%의 낮은 관세를 적용하기로 한 바 있는데 미국에 수출하는 차량 수가 10배 이상인 일본은 이에 맞먹는 수준의 혜택을 원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유지한 채 거래를 마무리할 경우 국내 정치적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안이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정권 안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유럽연합 역시 관세 문제로 미국과 갈등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이 일방적인 양보를 해야만 자신도 관세 완화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은 무역과 우크라이나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고 공정한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G7 회의에 G7 회원국이 아닌 나라들까지 초청되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멕시코, 인도, 호주,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한국, 우크라이나 등도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특히 멕시코는 최근 몇 주간 미국 워싱턴을 수차례 방문하며 미 철강업계와 백악관 관계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활발히 움직였습니다. 캐나다는 국방비도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카니 총리는 연말까지 나토 목표치인 GDP 대비 2%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 국방비의 상당수가 미국 방산업체에 지출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경제적 실리를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G7 회의는 표면적으로는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지만 실제로는 무역과 관세를 둘러싼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진 자리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협상 카드로 적극 활용하고 있고 다른 국가들은 이에 대응해 군사비 확대나 외교 협력을 조건으로 내세우며 자국 경제를 방어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 달로 예정된 마감일 전까지 과연 이 복잡한 무역 협상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국가가 더 많은 실리를 챙기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다음 영상은 미국 유력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두 기업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 간의 갈등과 그 배경에 대해 깊이 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회사는 오랜 시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최근에는 그 파트너십이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의 긴장 상황은 단순한 기술, 협력의 갈등 수준을 넘어 독점 문제와 반경쟁 행위 논의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오픈AI 경영진은 최근 몇 주 동안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나치게 많은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반독점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미국 연방규제기관에 정식 문제 제기를 하고 대중 여론을 조성하는 공세적 전략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의 파트너십은 처음에는 상호 윈윈의 이상적인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19년에 오픈AI에 10억 달러를 투자하며 오픈AI 기술에 대한 우선적 접근, 권리와 자사 클라우드인 애저를 통한 독점 판매권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오픈AI가 활용하는 컴퓨팅 자원 대부분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관계는 점차 긴장된 경쟁 구도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등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오픈AI의 구조 전환 문제입니다. 오픈AI는 현재 비영리 구조와 영리 자회사를 혼합한 독특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완전한 영리 기업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이 전환이 성공해야 오픈AI는 기업 공개도 가능해지고 더 많은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전환 후 오픈AI에 대한 지분을 더 많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오픈AI는 이에 대해 지나친 통제권 확대 시도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기술 경쟁과 데이터 권한 문제입니다. 최근 두 회사는 코딩 관련 스타트업 윈드서프 인수 협상을 두고 의견을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존 계약에 따라 오픈AI의 지식재산권에 접근할 수 있지만 오픈AI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 기술을 이용해 직접 경쟁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는 GitHub 코파일럿이라는 자체 코딩 AI 도구를 출시해 오픈AI 제품과 정면으로 경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건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AI 개발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작년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AI CEO 샘 알트먼의 경쟁자 중 한 명을 직접 채용해 자체 AI 모델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시켰습니다. 이는 사실상 기술 협력자이자 경쟁자라는 이중적 관계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런 갈등이 고조되자 오픈AI 내부에서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와 맺고 있는 기존 계약의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픈AI는 다른 클라우드 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컴퓨팅 자원의 다변화, 그리고 더 많은 고객과의 직접적인 기술 거래 확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마이크로소프트에만 의존했던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더 유연한 기업 구조로 진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갈등의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한 가지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인공일반지능, 즉 AGI입니다. 오픈AI는 최근 자신들의 기술이 인간 수준의 지능에 도달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현실화될 경우 마이크로소프트가 더는 오픈AI 기술의 독점적 접근을 할 수 없게 되고 파트너십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물론 AGI의 실현 여부에 대해서는 기술계 내에서도 의견이 극명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보는 쪽과 아직 멀었다고 보는 쪽 모두 팽팽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정부 역시 이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연방거래위원회는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의 AI 투자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고 이 사건은 향후 미국 내 AI 산업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례로 기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의 갈등은 단순한 기업 간 분쟁을 넘어 AI 시대의 거버넌스, 기술 독점, 자율성과 경쟁의 균형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글로벌 AI 시장의 권력 구도가 재편될 수도 있는 만큼 앞으로의 움직임은 전 세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